안녕하세요. 시험영어 고득점을 위한 어휘심학습 6번째 순서로 동사 어드바이스와 명사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로 나오면 곧잘 틀리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동사 어드바이스부터 공부해 볼 건데요. 동사 어드바이스는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전형적인 5형식 동사죠. 능동태 동사는 주어, 어드바이스, somebody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 보어 이렇게 되죠. 해석할 때는 주어는 somebody에게 투부정사라고 조언하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예문도 이해하기 쉽죠? The manager advised 동사네요. 그 다음 employees 이거는 somebody 목적어겠고요. to submit 목적 보어겠죠?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수동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드바이스 능동태의 수동태는 목적어 somebody가 주어 자리로 나가고 동사는 be advised 하고 수동태 동사로 나오고 그 수동태 동사 뒤에 투부정사 목적 보호가 바로 붙는 패턴이죠. be advised 투부정사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만한 하나를 더 짚어볼게요. 주어로 you가 나오고 you are advised 투부정사 구 이런 패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탭스나 토익의 리스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어가 you라면 해석 없이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뭐뭐 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말은 주어가 없이도 자연스러운 문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어에서 you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더 해석이 왜곡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아래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are advised to wear a mask. 당신은 마스크를 쓰도록 조언받는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you를 해석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공공장소의 안내방송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자, 이제 탭스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택지는 뜻이 다른 동사가 과거 시제로 제시되어 있죠. 동사 어휘 문제는 빈칸 뒤에 있는 그 동사가 이끄는 문장 구조를 확인하고 절대로 안 되는 선택지부터 제거하면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우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죠. A의 어드바이스는 주어 다음에 어드바이스 동사가 나오고 somebody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 보어가 나오죠. somebody에게 투부정사하라고 조언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선택지의 false는 somebody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목적 보어, 어드바이스 동사와 같은 문장 구조를 취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false 동사 공부할 때는 강제하다라고 외웠죠. somebody에게 투부정사하도록 강제하다 이렇게요. 하지만 5회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주어가 대부분 무생물 주어가 나온다고 했죠. 그럴 때는 무생물 주어로 인하여 somebody가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C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C번의 동사는 insist인데 insist는 보통 전치사 오늘 동반해서 something 목적어를 취하고 something을 고집하다 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동사 뒤에 that 완전절이 나오기도 하죠. 뜻은 that 완전절이라고 주장하다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선택지 suggest는 너무나 중요해서 8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목적어로 that 완전절이 나오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게 되죠. suggest 동명사 이 문제는 토익 탭스 공통 기출이죠. 정말 중요하고 suggest 바로 뒤에 빈칸이 있을 때 투부정사 목적어를 넣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뜻은 일단 제안하다 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빈칸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The board, somebody, 목적어가 나왔죠. 투부정사, 목적 보호가 등장했어요. 따라서 선택지에서는 insist와 suggest는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목적 보호를 취하는
advised와 forced 중에서 어떤 걸 답으로 고르냐는 해석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두 개의 어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backfire는 역효과가 나다 라고 해석되는 단어죠. 세 번째 줄의 assessed는 assess 동사가 평가하다인데 여기서는 were assessed 하고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평가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이 컨설턴트는 합병을 서두르는 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 따라서 그녀는 모든 위험이 평가될 때까지 그 결정을 미루라고 이사회에 빈칸했다.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조언했다가 맞을까요? 강제했다가 맞을까요? 당연히 조언했다가 맞겠죠. 컨설턴트는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false는 부적절하네요. 자, 이제 명사 어드바이스를 공부해보죠. 동사 어드바이스와 명사 어드바이스 철자주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안 틀리실 것 같죠? 정말 많이 틀리세요. 자, 동사 어드바이스는 S 어드바이스예요. 명사 어드바이스는 C 어드바이스예요. 이걸 시험에서 어떻게 냈냐면 특히 탭스 시험에서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글을 하나 제시하고 여기 있는 문장들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을 답으로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유형이 있죠. 그 유형에서 이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 일단 오늘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는 내내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예문을 보죠. The manager advised 했는데 난리 났어요. 자, S advised가 나와야 되는데 C advised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리고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로만 사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The manager gave an advice 그랬잖아요. 이것도 틀렸죠. 내지는 복수의 advices 이렇게 해도 틀리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빈칸 앞에 동사 offered가 있고 빈칸 뒤에는 전치사 운이 있죠? 명백한 명사 자리네요. 선택지는 advice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 나왔어요. 일단 틀린 걸 먼저 제거해 볼까요? A. advices 안 되죠. C. unadvised도 안 되죠.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요. 그럼 B와 D가 남는데 정관사 더가 있냐 없냐 뭐가 맞아?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정관사는 어떨 때 쓰죠? 위에서 한번 거론한 명사를 다시 그라고 지정해서 말할 때 쓰죠. 따라서 여기서는 앞에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관사 더로 advice를 한정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이 컨설턴트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시했지만 이사회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 계획을 어쨌든 실행하기로 했다가 되겠네요. 이제 탭스 문법 세 번째 유형으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탭스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유형 보고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저도 처음엔 이 문제 유형이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극복한 방법을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데 효과가 꽤 좋으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요. 이 유형만 따로 예를 들어서 사흘에서 한 일주일 정도 확보해 놓고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 정리와 문제 유형을 암기하시길 권합니다. 대학생분들은 사흘 정도로도 충분할 거예요. 방학 기간에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이 단서가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면 정답이 아닌 선택지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문제 유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유형 정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중적으로 정답만 보시고 유형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임계량의 문제 유형이 파악된 후엔
문제를 보면 정답이 매직아이처럼 자동으로 떠오르는 경지가 돼요. 틀린 문제 개수가 확연하게 줄면서 나중에 문법은 다 맞거나 하나 틀리게 됩니다. 문제는 유탭스로 바뀐 후에 문법 기출문제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 교재가 시중에는 없다는 점이에요. 구탭스 버전의 탭스 공식 기출문법 천재는 이미 절판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출시되어 있는 유탭스 기출교재만으로는 문제풀이가 부족하니까 구탭스 버전이라도 기출문제라면 다 사서 푸시고 철저하게 정리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일부러라도 정답에만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D번이네요.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은 맨 끝에 있는 advice죠? S advice는 동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scientific, 형용사가 왔네요. 딱 명사 자리죠? 그러므로 S advice가 아니라 C advice가 나와야 되겠죠? 아, 동사 advice와 명사 advice의 자리를 바꿔서 출제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열의와 시험영어 고득점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집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